안녕하세요. 닉스티브의 닉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줬는데 중소기업 어떤 중소기업이 좋은 중소기업을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이번에 영상 한번 남겨보는데요. 사실 저도 중소기업은 잘은 모르는데 일단은 제가 만약에 지금 경험을 가지고 다시 신입사원으로 간다면 어떤 중소기업을 고르게 될까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사람인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 때는 사람인이 많이 사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딜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직업 선택으로 가서 이제 제가 플랜트니까요. 건설로 가서 환경 플랜트, 뭐 수질 환경 이런 게 있는데요. 저는 일단 플랜트로 한번 해볼게요. 플랜트로 하고 지역은 제가 또 생긴 건 그렇지 않은데 서울 토박이어가지고 서울로 하고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검색. 경력 선택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신입으로 하고 학력은 대학교 4년제 졸업 이렇게 해서 다시 선택. 보면은 JB 주식회사, 구 중부 도시가스. 여기는 뭐 대기업이겠죠? 충남 아산시네. 왜 충남 아산시가 나올까요? 서울 전체인데. 어쨌든 필지 엔지니어링 플랜트 한번 볼까요? 여기 유명한 데인가요? 필지 엔지니어링 공고 석유화학 플랜트 산업이네요. 저는 이제 석유화학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봐야 되겠죠? 어느 플랜트를 하는지. 왜냐면 플랜트도 석유화학이 있고 뭐 수처리가 있고 여러 플랜트가 있으니까. 그러면 석유화학 플랜트 분야 사업관리 그리고 화학공학 사업관리네요. 저는 이제 설계를 하고 싶으니까 저를 뽑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고 했을 때 뭐 이런 거는 뭐 거의 뭐 비슷하니까요. 독립에서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걸 보느냐. 저 같으면은 이제 가산동에 이제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뭐 다른 분들도 다 지원자 많이 지원돼 있네요. 사업관리 신입은 12명. 일단은 이제 사이트로 한번 가보는 거죠. 필즈 이렇게 사이트로 가서 뭐 일단 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괜찮은 회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원 수가 제가 보기에는 약 한 50명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50명 이상은 되고, 그리고 사이트가 잘 갖춰져 있나, 사이트가 제대로 업데이트가 돼 있나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CEO 인사도 한번 보고요. 영어로 돼 있네요. 영어로 돼 있으면 좀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히스토리를 봤을 때 히스토리도 한번 쭉 봐주고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나? 지금 몇 년인가? 2006년에 설립됐으니까 지금 뭐 한 10년이 넘었죠. 그러면 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매출액 331억이면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163명 기준에 331억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보다는 조금 큰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중소기업보다는. 레퍼런스를 봐야 됩니다. 레퍼런스를 보면 리파이너리 있고 페트로케미컬 있고 파워, 플레어 게스, 오프쇼어. 오프쇼어도 하네요. 오프쇼어는 해양이죠. 해양을 보면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네요. 클라이언트가 이제 GS건설, 뭐 DSM이 이거 이렇게 한국 업체 대상으로 하니까는 뭐 대기업에서 일을 받아서 하는 거네요. 그리고 D는 이제 디테일 엔지니어링을 말하는 거겠죠. B는 베이직 엔지니어링을 말하는 거겠고요. 베이직 엔지니어링도 하네요.
베이직 엔지니어링도 한다는 거는 여기 있네. 디테일 엔지니어링, B는 베이직 엔지니어링, EPC는 엔지니어링 프로그래먼트 컨스트럭션. 그래서 베이직 엔지니어링 한다는 거는 시뮬레이션도 이제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 플레어 앤 가스 한번 볼게요. 플레어 로드 서머리 오브 디스 원 오브 맥스3 프로젝트 롯데 엔지니어링을 클라이언트로 했었네요. 베이직 엔지니어링. 요 플레어 로드 서머리는 원래 대기업에서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전체 프로세스의 끝단 공정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있다. 요걸 뭐 기술이라고 말하기까진 그런데요. 한 요 정도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아마 이 회사의 이제 뭐 부장님이라든지 차장님들이 대기업 출신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플레어 로드 그리고 플레어 가스 리커버리 유닛. 이 회사 괜찮은 것 같은데요. 현대 엔지니어링 거의 뭐 이제 한국 EPC를 클라이언트로 두고 이제 한 것 같은데요. 파워플랜트도 했네요. 피저블 스터디, 스팀라인 인스톨레이션 프로젝트, 엑스터널 스팀 인트로덕션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거의 다 뭐 이제 한국을 클라이언트로 해가지고 영어를 쓰는 일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통화하거나 그런 거는. 어쨌든 이 회사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제가 신입사원이라면 이 회사 지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보면은 리파이너라든지 페트로케미컬 여러 지금 플랜트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 이 회사만의 어떤 특출난 어떤 패키지 기술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제너럴하게 대기업에서 하는 일을 대기업에서 이제 일이 많이 몰렸을 때 이 회사한테 설계를 좀 이제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즈 엔지니어링 유명한 데인가요? 필즈 엔지니어링 괜찮은 것 같고요. KH 영업부 견적팀 담당 신입 및 경력 모집. 신입이죠. 금천구에 있고요. 신입. 열교환기 견적 업무. 요거는 이제 말했듯이 히트 익스체인저거든요. 히트 익스체인저 이거는 기계과라든지 화학공학과, 여기 화학공학과 있네요. 화학공학과라든지 기계 쪽에서 요거는 이제 대기업에서도 스페셜리스트로 분류를 하거든요. 요 열교환기 견적 업무만 하는 거. 그래서 이 회사도 가면은 열교환기 디자인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원이 굉장히 많네요. 234명. 와, 뭐 중류기, 열교환기 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열교환기뿐만 아니라요. 여기는 되게 큰 설립일도 83년 되게 오래된 회사네요. 한번 사이트를 한번 가볼게요. 열교환기 홍보 영상 이런 건도 한번 보고요. 열교환기 홍보 영상 같은 것도 보고. 에어쿨러 하네요. 에어쿨러 라운드 타입 헤드박스 템퍼레처 컨트롤 인타입. 사업 분야보다 주요 실적을 한번 볼까요? 주요 실적. 소나트랙 엔드유저 소나트랙. 이건 엔드유저 발주처를 말하는 거죠. 컨트랙터는 이제 일본 회사네요. JGC 하시. 이 프로젝트는 저도 아는 프로젝트인데 KMPC Z2R 프로젝트. 이거는 제가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인데. 그리고 알주르 SO일도 있고요. 뭐 거의 뭐 삼성, 현대, 대림 이렇게 이제 한국 EPC 상대로 제공을 한 것 같아요. 뭐 열교환기라든지. 그래서 생산 제품을 한번 보죠. 생산 제품 에어쿨러 같은 거 이런 거. 요거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 가면은 뭐 이것도 이제 기술이죠. 이거 기술이에요. 이거를 제작하고 뭐 하는 것도 기술인데 좀 약간 이퀴먼트 하나에 국한돼 있어가지고 전체 프로세스를 알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배우는 셈 치고
가서 배우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신입사원이라면 아마 가서 배웠을 것 같기도 해요. 핀 타입, 핀 타입, 튜브 말하는 거고요. 홍보 영상 해볼까요? 약간 기술이라고 하면은 스코프이 좀 적어지긴 하는데 기술인 거죠. 자기가 이 기술을 습득하면은 아마 외국에 있는 에어클럽 회사에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이 회사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관리하고 등에 주목하며 동남아 아프리카 왜냐면 이런 생산 공정 같은 거를 공장이 있다는 거는 이제 제작하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열교환기라든지 뭐 그런 걸 떠나서 이런 제작하는 어떤 이런 단계라든지 이런 거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회사도. 백산 ENC. 백산 ENC는 약간 9명이네요. 9명이면은 굉장히 소기업이라는 건데. 근데 굉장히 오래됐네요. 2006년이면. 백산 ENC.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한 최소한 한 30명에서 한 50명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중소기업이라도. 토목 건축 플랜트. 토목 건축 플랜트는 뭐 제 전공은 아니긴 한데 뭐 3D 모델, 뭐 PDMS는 이제 파이핑 3D 모델링 할 때도 쓰는 거라서 이거를 배워두면 좋죠. 배워두면 뭐 어떤 이해도라든지 왜냐면 이제 PDMS를 이제 협력 업체에서 이 PDMS 제작을 한 다음에 그 EPC한테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PDMS를 좀 다룰 줄 안다라고 하면은 이제 코멘트하기도 좀 쉽겠죠. 이해가 좀 쉽고. 근데 이건 토목 건축이라서 넘어갈게요. 캔두 80명. 캔두 기타 엔지니어링 캔두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이제 약간 웹사이트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열린 광장 이런 걸 봐서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된 흔적이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한번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채용 정보를 이제 봐서 뭔가 어떤 업데이트가 좀 최근에 됐는지를 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파이핑, 베이직 디자인 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면 되겠죠. BD는 베이직 디자인, DD는 디테일 디자인. 아까는 그 필즈인가요? 거기는 DE라고 했는데 여기는 DD라고 했네요. PM, 매진, PS 그리고 설계, 사업 영역, 주요 업무 한번 볼까요? 공기 관리, 인허가 관리, 문서 관리, 사업 관리, 사업 분야. 근데 이거를만 봐서는 왜냐면 이 프로젝트에 요만큼만 진짜 조그만 프로젝트를 수행했어도 이걸 다 붙여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좀 이렇게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조직도를 한번 볼까요? 인원 현황 한번 볼까요? 이런 것도 좀 약간 부풀려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고급 엔지니어 이런 게 있네. 중급 엔지니어. CEO 인사말. 엑셀런트 컴퍼니. 어쨌든 이건 잘 모르겠네요. 이게 좀 뭔가 업데이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만한 그거가 있나? 하여튼 이 회사를 볼 때 사람이 한 50명 정도 이상이 되나, 그리고 연역이 한 10년 이상 정도 됐나, 그리고 이런 웹사이트가 제대로 갖춰져 있나,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봤을 때 최근에 뭐 업데이트된 흔적이 있나. 왜냐면은 관리가 안 되는 회사는 업데이트를 잘 안 하거든요. 그냥 한번 처음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체크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홍인테크는 유명하죠. 홍인테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홍인테크는 많이 들어봤고요.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이제 뭐 좀 들어봤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회사죠. 184명의 규모가 있죠. 오래됐죠. 1996년. 지금 한 20년 됐네요. 그래서 홍인테크도 괜찮은 회사 같아요. 3D 디자인 사업 영역 한번 볼까요? 약간 디테일 3D 디자인이라든지 CAD 이런 쪽이랑 설계도 하는 것 같은데요. 주요 실적 스코프 GS 건설이랑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맞죠? GS 건설이 많죠. 그래가지고 그 GS 다닐 때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네, 홍인테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일을 배우기에는 홍인테크도 괜찮은 회사인 것 같고요. 뭐 이런 데서 일 좀 이제 많이 배우고 뭐 대기업이라든지 영어 열심히 하면 이제 해외 쪽도 갈 수 있겠죠. 한모기술, 화공기사, 요 필수상으로 요구하는 회사치고 모르겠어요. 제가 기사가 없어서 이런 회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자격증을 이렇게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모기술 27명 많이 적네요. 근데 오래되긴 오래됐네요. 1993년이면 한모기술을 한번 가볼까요? 뭔가 이렇게 홈페이지가 이렇게 서비스 중이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잠깐 서비스 중일 수도 있고 계속 그럴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홈페이지 기본조차 안 돼 있는 회사는 지원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검색을 이게 서울 말고 경기 지역에도 괜찮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경기 지역까지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포스코는 대기업이고 계량 측정 옆에 플랜트 토목구조 자동 제어 전기 설계 및 PLC 이건 이제 전기공학과가 가면 좋은 데겠죠. 이제 저도 약간 PLC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PLC 프로그램 기계 설계 플랜트 설계 다 하네요. 그래서 기계공학 플랜트 공학 전기 전자공학 파주시에 있고요. 저도 이제 PLC 쪽에 DCS 컴퓨터 이런 컨트롤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 좀 직원이 좀 적네요. 근데 제가 이제 이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스코어 비즈니스 온라인 프로세스 어널라이저 시스템 가스 앤 리퀴드 하이 그로시브 가스 어널라이저 쉘터 약간 어널라이저 쪽인 것 같네요. 어널라이저 시스템 여기는 약간 거의 좀 벤더 약간 특화된 벤더 쪽인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도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플랜트에서 좀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런 것도 좀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과연 이 회사가 자기네 스스로 기술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건지 뭐 특허라든지 이런 거는 해외에서 있는데 그냥 전달자 역할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것만 봐서는. 근데 26명이면 좀 적은 것 같긴 해요. 좀 에이전시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네. 뭐 제 그냥 의견입니다. 저도 뭐 자세한 회사 내규는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부산을 빼놓을 수 없죠. 왜냐면 큰 도시에 이제 직장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뭐 부산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두바이도 가는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봤는데요. 제가 만약에 신입사원으로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신입사원으로 지원을 한다면 일단은 그 홈페이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사원 수를 보고 매출액을 보고 그래서 사원 수는 한
뭐 50명 이상 정도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한 200억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150억에서 200억 이상 되는 회사. 그리고 뭔가 이제 실적을 봤을 때 한국 이제 EPC 업체들 있잖아요. EPC 업체가 클라이언트이면은 아무래도 거기에서 하는 설계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년을 배운 다음에 만약에 들어갔는데 형편없다. 그러면 이제 그만두지 말고 그래도 1년은 진짜 뭐 플랜트 교육 받는 셈 치고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이제 얼마나 줘요? 돈 받고 이제 교육 받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교육 받는 셈 치고 물론 이제 뭐 열정페인이 뭐 요즘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뭐 대기업에 다 떨어지고 나서 그냥 1년을 그냥 뭐 토익 공부하고 뭐 이렇게 보내느니 차라리 저 같으면은 지금 제가 신입사원 돌아간다면은 1년을 뭐 별로 너무 안 좋으면은 진짜 뭐 할 수 없겠지만은 좀 그래도 일을 좀 배울 수 있겠다 싶으면은 1년 정도는 배우고 다시 나와서 그 대신 오래 일은 안 할 것 같아요. 딱 1년만 하고 딱 그만두고 뭐 다시 이제 잡서치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중소기업에서도 너무 오래 있으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은 1년 딱 하고 그 대신 그 1년을 정말 열심히 막 배운다는 입장으로 내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딱 1년만 하고 딱 나와서 다시 취업 준비를 할 것 같아요. 특히 그 1년 동안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겠죠. 왜냐면은 내가 해외에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해외는 이 한국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1년 뭐 이렇게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해외도 지원해 볼 수 있고 하니까 뭐 경험이 좀 적긴 한데 가장 좋은 거는 패스는 중소기업 거기서 1년 공부 빡 하고 그리고 좋게 퇴사해야 되겠죠. 좋게 퇴사하고 그리고 이제 좀 퇴사한 다음에 저는 딱 마음 다 잡고 다시 대기업을 이제 어프로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1년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랑 아예 그냥 1년 쉬고 그냥 영어 공부한 사람이랑 경쟁을 했을 때 나중에 화랑기가 왔을 때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에서 1년 경험한 사람이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떳떳하게 면접에 가서도 나는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뽑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뭐 영어 공부라든지 그냥 졸업 연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소기업에 가서 일 배웠다. 그리고 많이 배우고 그만두고 저는 이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어서 입사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 점수를 많이 딸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